예, 그러면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야기들, 특허와 관련해서 그리고 기술, 그리고 관련 기업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투자 포인트들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큰 그림에서부터 조금씩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기 전자 분야, 이쪽 분야에서 특허와 관련해서 아니면 기술과 관련해서 좀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리사께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도 빠르게 지나가고 새로운 기술은 자꾸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기업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사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사전에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양한 제품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사업성, 경쟁성, 시장성을 분석해서 선택된 제품을 시장화해서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경쟁사가 먼저 제품화하게 되면은 침해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특허를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특히 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업권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 몇 개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니즈를 갖는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장에서 이기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기는 기술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허를 기업이 잘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주는 기술들이나 특허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었던 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언팩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다른 스마트폰 신제품들도 궁금하겠지만 아무래도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기술이나 특허 측면에서 전작과 좀 어떤 부분이 변화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직 언팩 행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트레일러를 통해서 접하거나 유출된 정보 이런 걸 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전작보다 많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투명 폴리이미드에서 초광막 강화 유리, CPI에서 UTG로 이 패널이 변화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투명 폴리이미드와 그 초광막 강화 유리는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에 있어서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폴드 2에 이게 정말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UTG에 대한 적용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였는데 그게 언제인지 몇 번째 작품부터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봤고 이 외에도 좀 폴더블 폰 관련해서 혹은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핵심적으로 제일 봐야 될 부분은 폴더블은 더 큰 디스플레이를 접어서 더 작게 소지하게 만들겠다. 접을 수 있지만 접기 전과 크게 다를 거 없는 사용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냥 접었을 때는 폰이고 피면 태블릿과 같은 사용 경험이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데인데요. 결국은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접히는 것도 견딜 수 있어야 되겠고 주름도 지지 말아야 되겠고 터치했을 때 터치감도 비슷해야 되겠고요. 패널 개발의 성공이 폴더블의 성공을 의미한다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케이스나 힌지와 같은 부품 기술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힌지는 이제 폴더블 폰을 접고 펼칠 때 사용되는 경첩, 이음새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힌지는 이제 오래 견디는 것도 중요하겠고, 근데 이제 한 번 접히면 이 패널끼리 맞닿게 되는데 패널끼리 맞닿게 되다 보니까 패널이 비싸요. 또 비싸기도 하고 잘 접히게 만들다 보니까 내구도가 아무래도 기존의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폴더블 폰에 있어서 내구성과 정교성이 높은 힌지에 대한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여기서도 제조업체에서 만들 때 몇십만 번을 접었다 폈다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는데 정작 시장에 나와서 또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줬고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변리사께서 보시기에 그 전작 있지 않습니까? 힌지 부분이나 아니면 케이스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서 주요 포인트는 짚어줬는데 전작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작은 일단 많이 나오지도 않았지만요.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을 아끼시는 겁니까? 너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전자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죠. 소비자 입장에서 뭐 당연히 뭐 설문조사를 했겠죠. 예. 그 설문조사 통해서 해보니까 아무래도 컴플레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름 현상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 아직까지 이제 폴더블폰이 이제 태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기술적인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약간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베타 테스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실제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거는 차차 보완이 되겠죠. 때문에 우리가 앞을 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뭐 다른 제조사들도 폴더블 폰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니즈가 딱 맞아가고 있으니까 뭐 비싼 거 빼고는. 폴더블 폰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폴더블 폰이 가장 큰 장점이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를 좀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봤었을 때 한 13억대 작년 기준으로. 근데 작년에 그 판매량이 100만 대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마켓시어 판매량이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전자였죠.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가 선도주자로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폴더블 폰 예상이 일단은 380만 대 쪽으로 380만 대 보고 있고 네.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1,500만 대 그리고 2022년에 3,800만 대, 2026년에 7,300만 대.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률이죠. 지금 네. 2차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거기도 태동기인데 네. 이 폴더블 폰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기업별로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이죠.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모델이 갤럭시 폴드 2랑 갤럭시 Z 플립 5G 버전입니다. 근데 예. 갤럭시 Z 플립이 1분기 때 40만 대 판매됐어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이 올해 그 작년 삼성이 폴더블 폰이 50만 대 정도 판매했거든요. 네. 근데 Z 플립은 현재 40만 대 판매를 했죠. 예. 그럼 하반기 때 나올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제 규모에 대한 부분을 설정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 때 폴드 2 쪽 관련이랑 Z 플립 5G 했었을 때 총 합산을 했었을 때 300만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380만 대라고 했죠. 예. 그 중에 300만 대를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가지고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한 1,000만 대 이상 폴더블 폰에 대한 생산을 할 예정이고 일단 만약에 삼성전자가 500만 대 판매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IM 사업부죠. 삼성전자의 IM 사업부가 매출이 11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 2천억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폴더블 폰으로 인해서 IM 사업부가 굉장히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중화권 쪽 살펴보겠는데 중화권 하면 대표적인 게 화웨이랑 네. 그리고 샤오미입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폴더블 폰 쪽 관련돼서 메이트 X를 출시를 했죠. 예. 그리고 올해 초에 메이트 XS에 이어서 3분기 때 메이트 X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작으로 원래는 기존에는 아웃폴딩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웨이에서도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예. 예상 출하량 봤을 때는 2020년만 봤었을 때는 50만 대 수준.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했던 수준을 좀 보고 있고요. 2021년은 이제 화웨이 필두로 해서 중화권 폴더블 폰 자체가 500만 대 이상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600만 대 예상.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번에 화웨이가 앞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수 쪽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된 것 같고요. 아직 만약에 이제 글로벌에 대한 그 경기가 좀 더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다시 치고 올 수 있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갤럭시 Z 플립에 제공했던 조개 껍데기 모양 네. 클램셀 관련된 부분에서 폴더블 패널 수급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로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스마트폰 또 하면 애플을 좀 봐야겠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폴더블 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OLED 5G, OLED를 전 모델에 채택하는 5G 쪽으로 해가지고
쪽으로 일단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일각에서는 듀얼 스크린 쪽으로, 그러니까 스크린이 2개로만 돼 있는 걸로 해서 뭐 LG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가능성은 2022년 정도 보고 있고, 대략 한 1,500만 대 정도 생산할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모델에서 좀 대체하면서 폴더블 폰으로 바뀌고 애플이 합리함에 따라서 2020년부터 좀 급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님의 뷰도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강점들은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쨌거나 발빠르게 시작을 했고 시장의 물량을 풀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미 테스트들을 시장에서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물론 뭐 인폴딩이냐 아웃폴딩이냐에 따라서 기술력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떤 스마트폰 시장에서 2분기에 삼성전자나 애플을 제치고 출하량을 화웨이가 뛰어넘었다는 건 분명히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 늦게 나와도 충성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어떤 혁신들을 항상 보여주긴 했었으니까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초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기존 스마트폰의 어떤 애플이 보여줬던 혁신이나 주도의 기업 이미지를 굳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모바일 쪽으로 특화된 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LG가 있는데 소형 디스플레이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기술력으로는 국내 기업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 폴더블 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디스플레이 패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내구성이나 그런 측면 봤었을 때는 아직 화웨이나 폴더블 시장을 국내 시장을 앞서서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도 충분히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쉽게 다른 기업의 채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기업들이 성장을 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선도주자로 가고 있다라는 이 프리미엄에 대한 전혀 이거를 우습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섣불리 그 중화권이나 애플에서 폴더블 시장을 삼성전자를 제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전망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국내 폴더블 폰 관련 기업들을 소개 듣기 전에 변리사님 모셨으니까 폴더블 폰에 공통적으로 좀 채택이 되거나 아니면 주요하게 그 꼽히는 특허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원리도 있을 테고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특허나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패널이 가장 많았고요. 아무래도 패널을 이제 뭐 어떤 구조로 사용할 것이냐, 그 패널을 유리를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뭐 어떤 그 조성비를 갖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폴딩 방식. 폴딩을 인으로 할 것이냐, 아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는데, 뭐 요즘 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재미있는 특허가 접힌면이 서로 교체하게 힌지를 좀 길게 가져가는 특허가 있었습니다. 힌지를 길게 가져감으로써 그 접힌면이 서로 교체하니 이게 뒤에 있는 후면의 카메라가 앞으로 나오게 돼서 셀카를 찍을 때도 그 굳이 전면 카메라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카메라를 2개 적용하지 않아도 되니 원가도 절감이 되고, 아무래도 고성능, 고화질의 카메라,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니 소비자들도 조금 더 만족하게 되는 뭐 그런 재미있는 특허를 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카메라 모듈 입장에서는 악재네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좀 새로운 방식의 특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힌지가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초기니까 어떤 디자인으로든 뭐 저것도 그렇지만 뭐 3번 접는 특허도 이미 출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어떻게 돼갈지는 이제 시장의 반응과 또 제조업체들의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투자 관점에서 폴더블 폰과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폴더블 폰 하면 많이 꼽히는 뭐 기업들이나 뭐 군이 UTG나 힌지 정도거든요. 좀 정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힌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습니다. 내장 힌지 쪽에서는 KH 파인테크닉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장 힌지 쪽으로 봤었을 때는 KH 바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UTG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죠. 그리고 초광막 강화 유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울트라 틴 글라스라고 하는데 뉴 파워 브라즈마라고 있는데 비상장 기업 중에 도은시스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뉴 파워 프라즈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캠트로닉스 쪽 관련된 것은 역시 그 UTG 쪽 관련된 부분을 좀 하고 있고 아직 그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논의 중인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캠트로닉스 쪽 관련해서도 이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에 대한 수급을 지금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커버글라스 쪽의 부분에서 특수 보호 필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이 특수 보호 필름 쪽 하면은 세경 하이테크 까지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힌지부터 UTG 그리고 특수 보호 필름까지 쫙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지분을 갖고 있어서 수혜를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 영역을 더 구체화해서 채택이 될 수도 있는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가장 실체가 있고 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그리고 이야기도 실제로 많이 되는 게 KH 바텍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 얘기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기업 소개 잠깐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국내 최대 고객사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쪽 관련된 스마트폰 이 외장 힌지를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2000년대 후반에 노키아 쪽에서 힌지 공급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아왔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개화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힌지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는 5G 쪽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G 스마트폰 5G 관련해서는 IDC라는 다이캐스팅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CNC 메탈 강공법 비해서 원가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5G는 스마트폰 상에 발열 문제와 주파수 관련해서 간섭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메탈 케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5G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쪽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생산 규모는 힌지 생산 규모는 월 150만 대까지 현재 KH 바텍에서 생산 캐파가 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삼성전자 물량의 한 반 정도는 그렇죠. 감당을 하고 그 있는 정도 하고 거네요. 있죠. 예, 그 정도면 굉장히 독과점적인 부분에서 그러게요. 갖고 있고요. 앞서 이제 힌지 부분 관련해서 이제 캠트로닉스 쪽 관련된 거랑 그러니까 UTG 관련해서 그다음에 에스코넥이 사실 또 힌지 쪽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밴더를 넓혀야 됩니다. 삼성전에서도 한 곳에만 지금 밴더를 하기에는 또 나중에 수율 문제가 발생할 수도 리스크가 크죠. 있기 예.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KH 바텍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지만 근데 그 다른 경쟁 업체가 들어와도 결국은 시장이 더 커지겠다. 시장이 네. 커지잖아요. 그 예.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은 어느 정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KH 바텍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업계에서 KH 바텍만이 가지고 있는 좀 강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리사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을 전환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계가 이 힌지 제조 업계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도산하게 됐는데 KH바텍은 메탈 케이스를 개발함으로써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IDC 방식으로 생성된 케이스를 재종 생산하기도 했지만 ADC 방식이라고 해서 원래 아노다이징 그 알루미늄 케이스의 표면 처리를 하는 기술은 저가로 하긴 어려운 CNC 방식으로 만든 거에만 가능했는데 이 다이캐스팅된 방식으로 개발된 거에도 아노다이징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좀 오랫동안 살아남고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CNC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서 적자를 몇 년 동안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힌지와 함께 폴더블폰이 만들어지면서 회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독점적인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짚어주신 내용들을 보자면 그러니까 앞으로 독점적인 그 부분과 힘든 시기를 살아남았다라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이제 빛을 보고 있을 KH 바텍인데 앞으로 그러면 실적 추이 글쎄 근데 이게 폴더블폰 시장 전망도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고 어떻게 얼마나 풀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KH 바텍의 그러면 실적 전망을
어디까지 봐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실적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방업체 삼성전자의 생산 판매량 출하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예상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적 전망을 조금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2019년에는 2,03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현재 매출이 2,300억에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수준을 보고 있고요. OP 마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10%가 조금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 사업도 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면 생산 비용 원가가 절감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 특성상 상저하고의 실적입니다. 상반기 때는 좀 저조하나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언팩 행사 이후에 이제 또 공개가 되면은 이제 출시가 바로 또 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 그럼 좀 충분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더블 힌지 매출 관련해서 2019년에는 13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크진 않았는데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800억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큰 폭으로 힌지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만 된다면 영업이익률도 제조업체 치고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KH바텍 실적 추이 한번 물어봤고요. 변리사님 모셨으니까 당연히 특허 관련해서도 KH바텍이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보유 현황이 어떻습니까? KH바텍 특허를 검색해보니 168건의 특허 검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20건의 등록 특허, 11건의 공개 특허, 아직 뭐 심사 중인 것이겠죠. 네. 그리고 137건의 취하, 거절, 소멸된 특허 검색이 되었습니다. 특허는 출원하고 1년 6개월 뒤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2019년, 2020년도에 출원된 특허는 아직 검색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뭐 KH바텍은 1년에 10건 이하 정도로 출원되는 그 패턴을 고려하면 아직 미공개된 특허 포함해서 약 200건 정도가 출원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좀 더 출원되었을 수도 있고요. 소멸된 특허들은 이제 존속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연차를 미납으로 포기된 특허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공 장치, 힌지 모듈, 뭐 케이스 이런 특허가 많아서 상당히 보기 아쉬웠는데요. 예. 이게 기업이 아무래도 재정이 좀 어렵다 보면은 연차료 매년 납부하는 연차료가 아까워서 네. 이런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청구가 한 개만 남기고 이렇게 살리는 전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허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좋은 특허가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아있는 20건 특허가 KH바텍의 전략 특허로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특허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문득 드는 궁금증이 진짜 중요한 특허였으면 어떻게든 그래도 좀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특허를 내버려 둔 건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트렌드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아무리 힌지라 하더라도 폴더블 폰에 적용하기 좀 어렵고 과거 폴더폰에만 적용 가능했던 힌지 특허라면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기술들은 그 기술대로 계속 가져가고 그럼요. 그런 전략을 좀 KH바텍이 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특허들 물론 가장 최근에 나온 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은 특허 내용들 이렇게 보면 이 회사가 어느 쪽으로 좀 힘을 더 실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감이나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좀 특허 보유 개수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KH바텍은 어땠습니까? 일단 등록 특허 중에 7건이 배터리와 관련된 특허였습니다. 이제 플렉서블 배터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5건은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대표가 설립한 주식회사 리베스트와 공동 특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리베스트는 플렉시블 배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서 상당히 유망한 스타트업인데 벌써 이제 50억 가까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공동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 KH바텍이 배터리 쪽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미래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특허도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공동 개발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플렉서블 배터리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H바텍 그러면 어떤 주가 전망이나 기술적인 분석도 이 대표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지금 한 24,800원 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5,8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2차 전지도 태동기에서 멀티플을 엄청나게 부여받았죠. 네. 지금 엄청나게 땡겨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예. 고밸류 상황인 거죠. 근데 폴더블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있었을 때는 현재 그 태동기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 정도 됐었을 때의 폴더블 시장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한 10%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50% 이상 폴더블 폰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엄청난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아무래도 전방 고객사에서 전방 산업에서의 회사들이 기업들이 그 판매량 자체 좀 보수적으로 좀 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실적으로 봤었을 때 멀티플 자체가 PER 한 30배 수준으로 영업이익 단으로 봤었을 때는 좀 예.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으로 봤었을 때 멀티플은 한 20배 수준. 그러면 2015년 고점이 36,000원 선이었거든요. 거기는 좀 무난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실적으로 좀 봤었을 때는 지금 수준은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KH 바텍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살짝 지나갔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전략 짜시는 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KH 바텍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고요. CM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